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악과 강요된 선, 둘 중 무엇이 더 인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당한 채 기계처럼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944년 런던, 한 임산부의 집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끔찍한 폭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는 유산했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얻게 되죠. 이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작가 앤서니 버지스 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폭력이라는 괴물을 소설로 정면 돌파한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앤서니 버지스 시계태엽 오렌지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런던, 15세 소년 알렉스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밤마다 폭행, 강도, 성범죄를 저지르며 폭력을 즐깁니다. 이들은 노인을 폭행하고 서점을 약탈하며 작가 알렉산더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를 폭행합니다. 알렉스는 지독한 악당이지만 동시에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황홀경에 빠지는 예술적 감각을 지닌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친구들과 갈등을 빚던 중 동료들의 배신으로 알렉스만 경찰에 체포되고 살인죄로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알렉스는 빨리 나가기 위해 국가의 실험적인 갱생 프로그램인 루도비코 요법에 자원합니다. 약물을 주입한 채 눈꺼풀을 고정하고 잔인한 영상들을 강제로 시청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베토벤의 음악과 폭력이 알렉스의 뇌 속에서 심한 구토와 고통을 유발해 폭력을 생각만 해도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족관화시켰습니다. 이제 알렉스는 누군가를 때리려 하거나 성적인 충동을 느끼거나 심지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악을 행할 능력 자체가 거세된 착한 기계가 되어 석방됩니다. 사회로 돌아온 알렉스는 과거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들을 차례로 마주칩니다. 하지만 방어 능력 악이 사라진 그는 무기력하게 복수를 당하고 부모에게도 외면당합니다. 폭력의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된 그는 오히려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우연히 과거 자신이 습격했던 작가 알렉산더의 집으로 도망치지만 작가는 알렉스를 알아보고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베토벤 음악을 크게 틀어 자살을 유도합니다. 알렉스는 자살 시도 후 병원에서 깨어나며 실험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악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1살이 된 알렉스는 스스로 폭력의 지루함을 느끼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발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영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에는 테디보이라 불리는 불량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버지스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국이 청소년 폭력과 마약, 무질서로 변해버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1년 소련 레니크라드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획일화된 사회 시스템은 소설 속 디스토피아적 배경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 보상과 처벌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작품 속 루도비코 요법은 국가가 효율성을 명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풍자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앤서니 버지스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 작곡가였습니다. 본명은 존 앤서니 버지스 윌슨입니다. 1959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1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겨질 아내의 생계를 위해 미친 듯이 지필에 매달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진으로 밝혀져 이후 30년 넘게 더 살며 5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도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문학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했던 그는 언어에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위해 러시아어와 영어 은어를 조합한 인공어 나드샷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를 표현하는 핵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나드샷은 소설 속 특유의 은어에 해당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알렉스 일당이 작가의 집에 침입해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버지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2차 대전 중 그의 아내가 탈영병들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던 비극이 작품 속 폭력성과 도덕적 질문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알렉스는 감옥에 가기 전과 후 중 어느 상태에서 더 인간다운 존재였을까요? 국가는 범죄자를 규정하기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런던 은어로 속은 살아있는 생명체 오렌지 같지만 겉은 기계 시계태엽처럼 조종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선을 선택할 자유가 거세된 기계적인 인간을 비판하는 제목입니다. 결국 작가 앤서니 버지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계적으로 박제된 선이 스스로 선택한 악보다 가치 있는가? 알렉스는 국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폭력의 허무함을 느끼며 어른이 되어갑니다. 억압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국가가 범죄자를 착한 기계로 만드는 이 루도비코 요법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는 알렉스가 다시 악한 봉성으로 돌아오며 끝이 나지만 원작 소설의 마지막 21장은 그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큐브릭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관론을 선택했고 버지스는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긴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이 흥미로워지는 채널
문학산책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